어디서 막걸리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가난한 집 딸은 분수라도 알아야지. 소희는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고자 이리 왔을 뿐입니다, 어머니. 찬바람이 거친 남빛 치마를 때렸다. 며느리는 진흙 묻은 집신으로 냉기 서린 흙바닥에 무릎 꿇었다. 시어머니는 인사는커녕 바닥에 침을 뱉으며 고개를 돌렸다. 며느리의 손이 가슴에 안은 보따리를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다. 조선 팔도를 뒤흔든 기막힌 사연이 여기 있습니다. 멸시와 핍박 속에서도 결코 놓지 않았던 낡은 보따리 하나. 그 속에 담긴 진실이 드러나던 날 오만한 자들은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과연 흙 묻은 보따리 안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달기 첫 회를 치기도 전 사위는 먹물처럼 캄캄했다. 정막을 깨고 마당에 지게막대 구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나무 물통 2개가 돛돌 아래로 내동댕이 쳐졌다. 시어머니가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며느리의 새벽잠을 깨운 것이다.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 버선발로 뛰쳐나왔다. 살을 내는 칼바람이 얇은 홑겹 저고리 사이를 파고들었다. 우물가 바닥은 밤새 튄 물방울이 얼어붙어 빙판과 다름없었다. 집신 씨는 발이 쭈르르 미끄러져 휘청거렸다. 그녀는 거친 새끼줄을 손목에 칭칭 감아쥐었다. 쇳덩이 같은 두레박을 끌어올릴 때마다 젖은 새끼줄이 손목 살갗을 톱날처럼 파고들었다. 여린 살이 터지고 붉은 핏물이 새끼줄을 따라 흘러내렸다. 손등이 퉁퉁 부어올랐지만 쉴 새가 없었다. 물 깃는 소리가 멈추면 안채에서 시어머니의 섯을 퍼런 불호령이 떨어질 터였다. 담장 너머로 새벽일을 나가던 이웃들이 힐끔거리며 혀를 찼다. 마침내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문을 열고 나왔다. 며느리는 무거운 물통을 쥔 채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사내는 어머니의 방 쪽 눈치를 살피더니 아내의 피 맺힌 손목을 보고도 황급히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 야속한 뒷모습에 가슴속에서 천불이 일었다. 부엌 아궁이에 불씨마저 꺼져 있었다. 매운 연기를 들이마시며 눈물 콧물을 쏟은 끝에 겨우 아침상을 드렸다. 시어머니는 국 한 숟갈을 뜨기도 전에 그릇을 신경질적으로 밀어냈다. 해 뜨기 전에 물동이도 못 채우는 게 밥은 넘어가느냐? 남편은 꿀먹은 번거리처럼 먼 산만 바라보았다. 며느리는 너덜너덜해진 손목을 옷소매 깊숙이 감추며 입술을 깨물었다. 해 뜨기 전에 물동이도 못 채우는 게 밥은 넘어가느냐? 당장 장터에 가서 된장이나 구해 오거라. 시어머니의 호통에 며느리는 밥술도 뜨지 못한 채 밖으로 내몰렸다. 장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비릿한 냄새와 함께 따가운 시선들이 쏟아졌다. 생선장수는 며느리가 지나가자 과장되게 코를 막으며 고개를 돌렸다. 여기저기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저 집 며느리는 종년이나 다름없다지. 상인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시장 바닥을 메웠다. 양반집 며느리가 꼴이 저게 뭔가 쯧쯧. 며느리는 붉어진 얼굴을 숙인 채 엽전 꾸러미를 내밀었다. 하지만 장사꾼은 돈을 받아 챙기더니 거스름 돈 잎을 보란 듯이 흙바닥에 툭 던졌다. 주워가라는 뜻이었다. 바닥을 기어 동전을 줍는 며느리의 등 뒤로 킬킬거리는 비웃음이 비수처럼 꽂혔다. 돌아오는 길 며느리는 돌담에 힘없이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억울함이 목구멍 끝까지 차올라 가슴을 쳤다. 반드시 이 치욕을 갚을 날이 올 것이다. 그녀의 눈빛에 서린 도끼가 예사롭지 않았다. 장터의 소문이 관악까지 흘러가면 누가 그녀를 지켜줄까? 아궁이 속 젖은 짚이 타닥타닥 타들어가며 시커먼 연기를 뿜어냈다. 부엌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매캐했다. 며느리가 참지 못하고 쿨럭 기침을 토해내자 곁에 서 있던 시어머니가 쇠부직갱이로 솥뚜껑을 쾅 내리쳤다. 날카로운 쇳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렸다. 국이 부글부글 끓어 넘치자 시어머니의 눈매가 독사처럼 번뜩였다. 노파는 펄펄 끓는 국그릇을 집어들더니 망설임 없이 며느리의 발치로 내던졌다. 와장창
파여름과 함께 뜨거운 국물이 얇은 버선 위로 쏟아졌다. 살이 익는 냄새가 비릿하게 코를 찔렀다. 며느리는 화상을 입은 발등을 감싸주며 바닥을 굴렀다. 입술을 피가 터지도록 깨물었지만 단말마의 비명조차 삼켰다. 소리를 냈다간 더 큰 매질이 날아올 것이 뻔했다. 깨진 사발 조각 사이로 붉게 부어오른 살점이 흉측하게 드러났다. 쓸모없는 것, 국 하나 제대로 못 끓여. 밤이 깊어 사위가 죽은 듯 고요해졌다. 며느리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질질 끌며 안방으로 숨어들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바닥을 기어 장롱 밑바닥 깊숙한 곳을 더듬었다. 거친 손끝에 바스락거리는 기름종이 봉서가 닿았다. 어둠 속에서도 비단에 수놓인 금실 문양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이것만이 그녀가 천한 신분이 아님을 증명할 유일한 징표였다. 기름종이 특유의 냄새가 배어 나오자 그녀는 황급히 헌 옷가지로 봉서를 덮어 눌렀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다. 아버님께서 억울하게 당쟁에 휘말려 유배를 가신 지 어언 3년. 전하께서 내리신 이 밀서만이 우리 가문의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희망이다. 그때까지만 이 징표를 지켜야 해. 그때였다. 문 밖 마루에서 뚜벅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문풍지 너머로 에헴 하는 시어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가 들리자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동작을 멈췄다. 붉게 된 발등의 통증보다 들킬지 모른다는 공포가 목을 조여왔다. 만약 저 봉서가 시어머니 손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문 밖에서 천둥 같은 헛기침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뒤흔들었다. 삐걱거리는 살인문을 밀고 들어선 그림자는 푸른 쾌자를 걸친 관아의 아전이었다. 그의 발을 감싼 집시는 천리 길을 달려온 추적자처럼 누런 황토 먼지가 두껍게 떡져 있었다. 그 살벌한 기세에 마당의 닭들조차 숨을 죽였다. 이 집에 금실 비단을 지닌 여인이 있다는 말이 있소.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빚쟁이가 관아 포졸까지 대동해 들이닥친 줄 안 것이다. 노파는 사시나무 떨듯 손을 내저으며 그런 여인은 모른다고 잡아댔다. 아전은 뱀 같은 눈빛으로 안 채 구석구석을 훑어보다가 의심을 거두지 않은 채 일단 물러갔다. 대문 빗장이 걸리자마자 시어머니의 눈초리가 도끼날처럼 번뜩이며 며느리를 향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도둑년을 며느리로 들이다니. 어디서 빚을 지고 야반도주하여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내려 하느냐. 노파의 손이 며느리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었다. 며느리는 핏기 없는 얼굴로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지만 공포에 질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숨통이 조여왔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짐짝처럼 마루바닥에 내동댕이치고는 당장 훔쳐온 작물을 찾겠다며 안방으로 뛰어들었다. 다급해진 며느리가 맨발로 달려가 앞을 막아서려 했다. 하지만 도끼 오른 시어머니는 그녀의 가슴팍을 힘껏 밀쳐냈다. 며느리가 문지방에 걸려 나뒹굴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낡은 장롱문이 거칠게 열려 젖혀졌다. 시어머니가 짐승처럼 옷가지를 파헤쳤다. 고이 개어둔 무명옷들이 허공에 날리며 바닥으로 처박혔다. 난장판이 된 방바닥 위로 깊숙이 숨겨두었던 기름종이 봉서의 끝자락이 스윽 삐져나왔다. 누런 종이 틈새로 금실 문양이 섬뜩하게 빛났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시어머니의 탐욕스러운 손이 봉서를 향해 독사처럼 뻗어갔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자신의 목숨줄과도 같은 비밀이 드러나는 광경을 절망적인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저 봉서가 뜯겨나가는 순간 그녀의 마지막 보호막도 사라진다. 거친 손마디가 기름 먹인 종이를 우악스럽게 움켜쥐었다. 시어머니의 손톱 밑에는 바틸로 낀 까만 때가 껴 있었고 그 손이 며느리의 유일한 희망인 봉서를 구겨뜨렸다.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으나 노파의 힘은 장사 같았다. 봉서는 붉은 꼰 소매듭으로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다. 가운데 박힌 붉은 인장은 며느리의 가문이 지닌 권위를 상징했으나
무지한 시어머니의 눈에는 그저 뜯어내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다. 시어머니는 매듭이 손으로 풀리지 않자 봉서를 입으로 가져갔다. 누런 이빨이 질긴 끈을 물어뜯었다. 짐승이 먹이를 채듯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매듭을 끊으려 했다. 끈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다. 독이 오른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는 숨소리를 내뱉으며 손가락을 갈고리처럼 세웠다. 매듭을 풀 수 없다면 망가뜨려서라도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심산이었다. 찍 하는 파열음이 방 안의 정적을 갈랐다. 기름종이 귀퉁이가 거칠게 찢겨 나갔다. 그 틈새였다. 찢어진 종이 사이로 붉은 비단 자락이 삐져나왔다.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온 한 줄기 햇살이 그 틈을 비추었다. 순간 좁고 어두운 방 안이 찬란한 광채로 번쩍였다. 그것은 시장 바닥에서 파는 싸구려 옷감이 아니었다. 촘촘히 박힌 금실이 용의 비늘처럼 빛을 발했다.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휘둥그레졌다. 탐욕으로 일그러진 동공이 금실을 따라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평생 흙바닥을 기며 살아온 노파의 눈에도 그것이 예사 물건이 아님은 단번에 보였다. 감히 이런 귀물을 숨겨 도둑질한 게 분명하다. 노파의 단정은 칼날보다 날카로웠다. 며느리는 사색이 되어 바닥을 기어 노파의 치맛자락을 붙잡았다. 어머니, 제발 돌려주십시오. 함부로 손대실 물건이 아닙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렸다. 이것이 친정에서 보낸 귀한 물건이라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 탐욕스러운 시어머니가 친정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릴 것이 뻔했다. 그 수모를 겪느니 차라리 도둑 누명을 쓰는 게 나았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침묵을 범죄의 시인으로 받아들였다. 노파는 찢어진 봉서를 머리 위로 높이 쳐들고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며느리가 맨발로 뒤따랐지만 역부족이었다. 마당에 들어선 시어머니는 동네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동네 사람들, 이 도둑년 좀 보시오. 내 집에 도둑이 들었소. 대문 밖을 지나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웅성거리며 담장 너머를 기웃거렸다. 시어머니는 구경꾼들의 시선을 즐기듯 금실 비단이 삐져나온 봉서를 흔들어댔다. 햇빛을 받은 금실이 춤을 추듯 번쩍이자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며느리는 마루 끝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다.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타올랐다.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마당 한 구석에 놓인 쌀이 빗자루를 집어들었다. 억센 빗자루 대가 허공을 갈랐다. 내년이 훔친 게 이것뿐이냐? 어디다 숨겼는지 바른 대로 대지 못할까? 빗자루가 며느리의 가냘픈 어깨를 내리쳤다. 퍽 소리와 함께 먼지가 피어올랐다. 며느리는 비명 대신 입술을 깨물었다. 찢겨진 봉서 틈으로 비치는 금실 문양이 유난히도 서럽게 반짝였다. 그것은 그녀의 고귀한 신분이었으나 지금은 그녀를 죄인으로 옥죄는 족쇄가 되어 있었다. 햇빛에 번쩍이는 찢겨진 금실 비단 조각. 이 누명을 벗겨줄 진짜 주인은 어디에 있는가? 시어머니의 억센 팔이 허공을 갈랐다. 며느리의 손때 묻은 보따리가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보따리가 흙탕물 구덩이에 처박혔다. 며느리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시어머니의 거친 손길이 그녀의 등을 떠밀었다. 문지방을 넘다 발이 꼬인 며느리가 마당 흙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신발조차 제대로 꿰지 못한 하얀 버선발이 검은 진흙 속에 맥없이 빠졌다. 차가운 흙물이 버선을 적시며 살을 애는 듯한 냉기가 뼈속까지 파고들었다. 내 집에 도둑은 못 둔다. 당장 나가라. 대문 밖으로 내쫓긴 며느리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들었다. 붉게 충혈된 눈에 들어온 것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민 동네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이었다. 안악들이 입을 가리고 수군거렸다. 저희가 그 도둑 며느리라지? 양반 흉내를 내더니 꼴좋게 되었구만. 귓가에 꽂히는 비난의 화살들이 몸을 난도질하는 듯했다. 사람들의 눈빛에는 경멸과 조롱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수치심에 몸을 떨며 옷깃을 여몄다. 그때 안채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남편이었다. 며느리의 눈동자가 간절하게 흔들렸다. 당신만은 나를 믿어주겠지. 당신만은 이 억울함을 알아주겠지. 며느리는 진흙 묻은 손을 뻗어 남편을 향해 구원의 눈빛을 보냈다. 사내는 잠시 주춤하며 아내의 처참한 몰골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도끼눈을 뜨고 어딜 감히? 하며 호통을 치자 사내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남편은 슬그머니 어머니의 치마폭 뒤로 숨어들며 고개를 돌려버렸다. 쾅! 대문이 닫혔다. 며느리의 눈앞에서 세상이 단절되었다. 굳게 닫힌 나무 대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을 거대한 벽처럼 보였다. 정막만이 감도는 대문 밖, 칼바람이 불어와 얇은 홑겹 저고리 사이를 파고들었다. 며느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기어 흙탕물에 젖은 보따리를 주워 들었다. 진흙이 뚝뚝 떨어지는 보따리를 품에 안았다. 마치 죽은 자식을 안듯 소중하고 처절했다. 이것만이 그녀에게 남은 전부였다. 젖은 보따리의 차가운 감촉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을길을 걸었다. 어디선가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돌멩이를 집어 던졌다. 도둑년, 도둑년. 철없는 아이들의 놀림이 돌덩이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때렸다. 이마에 작은 생채기가 나고 피가 흘렀지만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대문을 걸어 잠그고 힐끔거리기만 할 뿐 누구 하나 따뜻한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세상 천지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마을 어귀 늙은 회나무 아래 그녀는 더 이상 걷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거친 나무 껍질에 등을 기대자 참았던 설움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며느리는 품에 안은 보따리를 더욱 꽉 끌어안으며 허공을 향해 메마른 입술을 떼었다. 이제 돌아갈 곳도 믿어줄 사람도 없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소리에 흩어져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다.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했다. 밤이 오기 전에 몸을 피할 안전한 곳을 찾지 못하면 품에 안은 보따리마저 짐승이나 왈패들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어둠이 그녀의 발목을 잡아채고 있었다. 읍내 장터의 가장 후미진 곳, 썩은 술 냄새가 진동하는 허름한 주막 문턱을 넘었다. 며느리는 주인장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를 구걸했다.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해달라는 처절한 애원이었다. 주막 주인은 그녀의 남루한 행사액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바닥에 침을 퇴뱉으며 부엌 구석자리를 턱짓으로 내주었다. 부엌 바닥에는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와 개기름이 둥둥 뜬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역한 냄새가 비위를 뒤집었지만 망설일 틈이 없었다. 그녀는 걷어붙인 소매 사이로 앙상한 팔을 드러낸 채 얼음장 같은 찬물에 손을 담갔다. 거친 수세미질을 할 때마다 얼어붙은 손가락 마디가 터져 나가고 독한 잿물에 살같이 벗겨져 붉은 핏물이 설거지통에 번졌다. 재워주는 것만도 감지덕지해라. 딴만 먹지 말고. 시키시는 일은 다 하겠습니다. 제발 머물게만 해주세요. 술 취한 장사치들이 부엌 앞을 지나다 쭈그리고 앉은 그녀의 치마자락을 짓밟으며 희롱하려 들었다. 며느리는 황급히 몸을 웅크려등 뒤 벽에 숨겨둔 보따리를 필사적으로 가렸다. 시어머니가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이 벌써 여기까지 당도했는지 국밥을 나르는 그녀의 뒤통수에 대고 손님들이 힐끔거리며 손가락질을 해댔다. 저 여자가 그 도둑년이라지?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당장 쫓겨나지 않으려면 죽은 듯이 고개를 숙여야 했다. 밤이 이슥하도록 뼈가 빠지게 일하고 받은 것은 다 식어빠진 찬밥 한 덩이뿐이었다. 주인은 약속한 품삯을 줄 생각은커녕 도둑질하다 쫓겨난 주제에 재워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라며 삭을 깎아내렸다. 억울함에 목이 메어 바발이 넘어가지 않았지만 살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억지로 삼켰다. 모두가 잠든 새벽, 시궁쥐들이 찍찍거리며 발등을 타고 넘는 부엌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쪽잠을 청했다. 목숨보다 소중한 보따리를 베개 삼아 누웠지만 불안감에 눈을 감을 수 없었다. 그때였다.
찢어진 창호지 문 밖으로 누군가 서성이는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문고리를 잡고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며느리는 숨을 죽이고 옷 속에 감춰둔 날카로운 은비녀를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다. 오늘 밤 그녀의 마지막 희망인 보따리가 무사할 수 있을까?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주막, 문풍지가 찢어질 듯한 기세로 방문이 벌컥 열렸다. 술 냄새에 쩐 주막 주인이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이며 들이닥쳤다. 그는 며느리가 잠자리에서도 놓지 않는 보따리를 노리고 있었다. 며느리는 소스라치게 놀라 벽으로 물러났으나 좁은 방 안에 피할 곳은 없었다. 내년이 감춘 보물 좀 보자. 밥값을 하랬더니 도둑질한 물건을 끼고 살아? 거친 소나귀가 며느리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보따리를 끌어안고 바닥을 굴렀다. 주인의 날카로운 손톱이 며느리의 하얀 목덜미를 짐승처럼 긁어내렸다. 얇은 저고리가 찢겨 나가고 살점이 패여 붉은 핏방울이 베개 위로 튀었다. 격렬한 몸싸움 도중 낡은 보따리 매듭이 툭 터져버렸다. 내용물이 와르르 쏟아지는 사이로 기름 먹인 종이 봉서 하나가 바닥으로 미끄러져 나왔다. 봉서 중앙에는 고귀한 신분을 증명하는 붉은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주인이 킬킬거리며 봉서를 낚아챘다. 이게 그 훔친 작물이로구나. 더러운 손가락이 귀한 인장을 훼손하려는 찰나였다. 두두두두. 땅이 울리는 요란한 말 발굽 소리가 주막을 에워쌌다. 이리 오너라. 천둥 같은 호통 소리에 주막 주인이 화들짝 놀라 굳어버렸다. 낡은 문짝이 박살날듯 젖혀지며 매서운 밤바람이 몰아쳤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사내들이 횃불을 들고 주막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다. 좁고 누추한 방 안이 순식간에 서슬 퍼런 위압감으로 가득 찼다. 며느리는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았다. 주인의 팔뚝을 잇는 힘껏 물어뜯었다. 아악! 비명과 함께 주인의 소나귀 힘이 풀리자 그녀는 바닥을 기어 봉서를 다시 품에 안았다. 난장판이 된 방 안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그 처절한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각근을 단정히 맨 그의 매서운 눈빛이 며느리의 품속 붉은 인장에 꽂혔다. 주막 주인은 납작 엎드려 비굴한 웃음을 흘렸다. 나리, 이건 도둑년이 훔친 작물입니다요. 제가 주인을 찾아주려던 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피 묻은 입술을 깨물며 사내를 노려보았다. 거짓말입니다. 손대지 마시오. 이건 내 목숨과 같은 것이오. 며느리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가늘게 떨렸다. 사내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천천히 며느리 앞으로 다가왔다. 고급 가죽신 발소리가 심장을 짓누르듯 쿵, 쿵 울렸다. 그가 며느리의 코앞까지 다가와 하얀 손을 내밀었다. 그것을 내게 보이라. 며느리의 동공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이 사내는 적인가 아군인가? 봉서가 열리고 저 붉은 인장의 정체가 밝혀지면 그녀는 죽는가 사는가. 주막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막에 휩싸였다. 사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서슬 퍼런 위압감에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주막 주인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며느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이 간직해온 붉은 인장이 찍힌 봉서를 사내에게 건넸다. 사내는 봉서에 찍힌 국왕의 어보를 확인하더니 흠칫 놀라며 망설임 없이 맨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며느리에게 가장 큰 예를 갖춰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올렸다. 이것은 전하께서 영상대감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내리신 밀서가 아니더냐. 대감마님의 억울한 유배가 풀리자마자 아가씨를 애타게 찾으셨습니다. 이 밀서를 지키시느라 그토록 고초를 겪으셨단 말입니까? 사내의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에 주막 주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주변의 구경꾼들과 손님들은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며느리는 그제야 막혔던 숨을 토해내며 긴장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사내는 대감마님께서 애타게 찾으셨습니다. 라며 밖을 향해 소리쳤다. 우렁찬 대답과 함께 갑옷 입은 호위무사들이 들이닥쳤고
주막 밖에는 화려한 가마와 수십 개의 횃불이 어둠을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다. 사람들은 진실이 남루한 겉포장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붉은 인장에 있음을 똑똑히 목격했다. 며느리는 눈물을 닦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바닥을 기는 주막 주인을 서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소인이 아가씨를 몰라 뵙고 누를 범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일어나라. 이제야 내 이름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이제 이 천지를 뒤흔들 소식이 시어머니의 귀에 닿으면 과연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 소문은 천리를 가는 발 없는 말처럼 삽시간에 고개 넘어 시골집 부엌까지 당도했다. 물을 썰던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굳었다. 쨍그랑 식칼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며느리가 지엄한 영상 대감의 금지 오겹이라니. 시어머니는 벗겨진 신발 한 짝을 꿰어 찰새도 없이 주막 앞 공터로 내달렸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다리를 멈출 수 없었다. 공터에는 한양으로 향할 화려한 가마가 놓여 있었고 무사들이 서슬 퍼런 창을 교차하며 길을 막아섰다. 창날이 햇빛에 번뜩이자 노파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다리가 풀린 시어머니는 그대로 거친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가마 앞 평상 며느리는 발을 내린 채 그림처럼 앉아 미동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돌바닥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다. 쿵쿵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깼다. 내 눈이 멀었다. 내가 미친년이다. 통곡 소리가 담장을 넘었다. 이마가 찢어져 붉은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곁에 선 무사들은 돌부처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구경 나온 마을 원로들과 이웃들은 그 처참한 꼴을 보며 싸늘한 시선을 던질 뿐이었다. 며느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명예를 돌려달라. 그 한마디는 비수보다 날카롭게 시어머니의 가슴을 후벼 팠다. 시어머니는 흙투성이 손을 비비며 집안의 곡식과 배를 다 가져와 그간 부려먹은 품값을 갚겠다고 애원했다. 아가, 내가 미쳤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용서는 하늘이 하는 것이고 저는 다만 잃어버린 제 몫을 찾을 뿐입니다. 뒤늦게 달려온 남편이 헐떡이며 다가오려 했으나 호위무사들이 거친 손길로 그를 내동댕이 쳤다. 아내가 핍박받을 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 권세 앞에 비굴하게 엎드린 꼴에 구경꾼들은 일제히 침을 뱉었다. 사내는 아내를 버린 파렴치한 죄로 마을에서 영구히 쫓겨나 평생 흙바닥을 기며 동냥하는 거지 신세가 되고 말았다. 공기 중에는 통쾌함보다는 서늘한 인과응보의 무게가 납덩이처럼 내려앉았다. 며느리는 사죄는 받되 2번 다시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음을 선언했다. 대문 앞 돌바닥에 납작 엎드린 시어머니의 구분 등 위로 늦은 후회만이 무겁게 쌓였다. 상처받은 마음은 보상으로 치유될 수 있을까? 회나무 거친 껍질에 손을 대었다. 비명과 서름으로 얼룩졌던 그날의 기억이 서늘하게 되살아났다. 며느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잎 무성한 가지를 올려다보았다. 쫓겨날 때의 초라한 행사액은 온데간데 없고 몸에 두른 붉은 비단에는 금실로 수놓은 문양이 찬란하게 빛났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복수의 승리감 대신 깊고 고요한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마을 어귀로 시어머니가 보낸 곡식 수레가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도착했다. 수북이 쌓인 쌀가마니를 보며 사람들이 침을 삼켰다. 며느리는 주저없이 손을 들어 마을의 빈민들을 가리켰다. 자신의 곳간을 채우는 대신 굶주린 이들의 허기를 채우는 길을 택했다. 그녀가 한 걸음 내디뎠다. 화려한 치맛자락 밑으로 투박하고 질긴 집신이 드러났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 낡은 신발에 꽂혔다. 꽃신 대신 집신을 신고 가마 대신 흙길을 밟겠다는 그녀의 결기에 장터가 숙연해졌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트렸다. 나무잎은 요란하게 흔들려도 뿌리 깊은 나무는 요동치지 않는 법. 그녀는 더 이상 추위와 두려움에 떨던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가슴에 새겨진 흉터는 굳은 살이 되어
세상의 어떤 비바람도 막아낼 힘이 되었다. 사람의 귀함은 입은 옷이 아니라 견뎌낸 시간 속에 있다. 멀리서 은은한 풍경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그 맑은 소리가 지난날의 피눈물을 씻어내듯 귓가를 맴돌았다. 며느리는 뒤돌아 시댁 쪽을 바라보지 않았다. 미련도 원망도 그곳에 두고 오직 앞만 보고 걸어갔다.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묵직한 발걸음이 흙먼지를 일으켰다. 진실은 늦더라도 반드시 찾아와 제자리를 찾는 법. 회나무 아래 홀로 섰던 그녀의 단단한 뒷모습은 오랫동안 이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향기로 남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의 어떤 전설로 남게 될까?